반갑습니다. 3D 프린터 운용 기능사 공개 도면 중 3번 도면의 모델링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모델링 방식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방식도 정답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입문하시는 분들께서는 저 영상을 보시면서 스케치업 기본 기능을 익히시는 데는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잘하시는 분들께서 보시기에는 물론 잘하시는 분들께서 제 영상을 보시지는 않겠죠. 자, 혹시라도 보신다면 저렇게 하는 방법도 있구나,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도면이 이번에 우리가 작업할 3번 도면이죠. 이 도면도 1번과 2번으로 나눠져 있고요. 작업이 끝나면은 이런 모양으로 어셈블이 돼야 되겠죠. 1번 파츠를 보시면은 여기가 프론터, 그럼 이쪽은 라이터겠죠. 자, 원점을 잡아야 되는데 1번과 2번이 어셈블 될 때 이 지점을 기준으로 어셈블이 되죠. 그러면은 자, 여기 안에 있는 이 작은 원 부분을 원점으로 잡고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프론트니까 우리도 프론트로 놓고 작업을 하죠. 프론트로 보시고요. 가이드를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이쪽에.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릴 때 모델링의 기본은 원과 사각형을 그려서 모양을 다듬어 나가는 방식으로 작업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도면은 이쪽도 아크 원이죠. 그리고 이쪽도 원. 자, 그래서 처음부터 바로 원을 그려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안에 있는 이 원은 우리가 나중에 이런 식으로 뚫어내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바깥쪽부터 먼저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바깥쪽이 반지름이 R6죠. 자, 스컬 선택하시고 여기는 세금부터 개수를 48개로 작업하겠습니다. 자, 6mm만큼 그려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릴 부분은 여기서 여기까지 직선으로 연결이 되죠. 아크의 끝부분에서 수직으로 26mm만큼 선을 그어야 됩니다. 자, 가이드 툴을 이용해서 26mm 그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는 6mm죠. 6mm 만들어 주시고 라인 툴로 이렇게 작업하시면 되겠죠. 자, 하지만 이렇게 단순한 형태는 가이드 없이 바로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 라인 툴 선택하시고 자, 끝점을 잡고 수직으로 가면서 치수가 26mm죠. 그래서 26이라고 바로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도 될 겁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릴 때 이렇게 그리면은 바로 그렸는지 확인이 잘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가이드를 만들어 놓고 작업하시라고 말씀드렸죠. 26. 자, 정확하게 만들어졌죠. 자, 그 다음에 작업할 부분이 여기 있는 R33 아크를 그려야 되겠죠. 자, 아크의 중심점이 이 근처에 있을 텐데 도면상으로 보면은 중심점이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심점을 찾아서 작업을 해야 되겠죠. 자, 아크의 중심점을 찾는 방법은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설명을 드렸죠. 예를 들어서 자, 여기에 제가 사각형을 하나 그리죠. 그리고 이 부분에 우리가 10mm 짜리 아크를 그린다면은 줄자 툴을 이용해서 자, 이쪽으로 10mm 그리고 위쪽으로 10mm. 자, 이렇게 가이드를 만들어 주시면은 두 가이드가 교차하는 이 부분이 중심점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원을 그려 주시면은 자, 얘는 정확하게 10mm 짜리 아크가 될 겁니다. 맞죠? 자, 레디우스 10mm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은 약간 다르죠. 여기는 아래쪽이 원입니다. 그죠? 자, 원에서는 이런 식으로 가이드를 만들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원에서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다시 지우죠. 자, 우선 이 아크가 어디를 지나가는지 한번 보죠. 잘 보시면은 왼쪽 부분은 자, 이 선에서 23mm 지점을 지나갑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는 가이드를 만들 수가 있겠죠. 줄자 툴 선택하시고 여기서 23mm. 자, 아크가 이쪽으로 나와서 이 선을 만나고 그리고 이 원을 만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아크의 반지름은 R33입니다. 자, 이쪽은 직선이니까 아까처럼 가이드를 만들면 되겠죠. 이쪽으로 33mm. 자, 이렇게 가이드를 만들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 원이죠. 이 원에서는 똑같이 가이드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여기가 원이기 때문에 직선으로 가이드를 만들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여기는 옵셋 툴을 사용을 할 겁니다. 자, 옵셋 툴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죠.
평면에서 엣지를 잡아서 간격을 벌린다. 그렇게 사용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옵셋 툴 클릭하시고, 보통 옵셋 툴은 바깥으로 이렇게 확장을 하면은 전혀 문제없이 잘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죠.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중심점까지 들어가다가 제로 상태가 되겠죠. 자, 다시 바깥쪽으로 나가면은 더 이상 옵셋이 안 됩니다. 생성이 안 되죠. 자,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옵셋 툴을 사용할 때 Alt 키를 한번 눌러줍니다. 자, Alt 키를 누르게 되면은 마우스 커서 옆에 사각형이 두 개 생겼죠.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안으로 들어가면은 제로가 돼서 없어지다가 다시 반대쪽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오버랩이 되더라도 계속 옵셋 작업을 하겠다.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가면서 33이라고 입력을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해드리죠. 우리가 옵셋 작업을 할 때 원의 반지름보다도 더 큰 값을 옵셋 치수를 주게 되면은 옵셋 작업이 안 된다. 자, 그럴 때는 Alt 키를 눌러서 오버랩이 되게 해서 계속 작업을 할 수 있다.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지만은 이런 경우에 우리가 Alt 키를 누르지 않고도 작업하는 방법이 있죠. 자, 이 지름이 지금 반지름이 6mm니까 지름이 12mm죠. 그러면은 옵셋 작업을 할 때 지름만큼 빼주시면 됩니다. 자, 얘가 R33이니까 지름을 빼게 되면은 지름이 12mm죠. 그러면 21mm만큼 옵셋을 주면 되겠죠. 자, 그 방법도 한번 써보죠. 여기 일단 표시를 좀 해놓겠습니다. 자, 여기에 제가 스냅을 줘서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지우겠습니다. 자, 얘를 이제 자꾸 옵셋을 주는데 바깥쪽으로 옵셋을 주죠. 이 상태에서 21mm만큼 옵셋을 줍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면은 자, 정확하게 이 지점을 만나죠. 자, 이런 식으로 옵셋 작업을 해도 됩니다. 자, 이 가이드선은 제가 좀 전에 표시한다고 따로 그린 거죠. 얘는 지우겠습니다. 자, 지워주시고요. 자, 이 원과 그리고 아까 33mm 가이드 정확하게 만나는 이 지점이 33mm 아크의 중심점이 되겠죠. 자, 이 부분을 선택을 해서 33mm 짜리 원을 그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크가 내려와서 이 선과 만나고 그리고 이 원과 만나는 이런 아크가 만들어지겠죠. 자, 지우개 툴 선택하시고 필요 없는 부분은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지워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쪽 도면을 보시면은 이 끝점에서 이 위에까지 만나는 또 직선을 그어야죠. 자, 이 부분은 원의 중심점에서 43mm 위에 있죠. 다시 줄자 툴 선택하시고 여기서 43mm. 자, 이 부분을 만나는 직선을 그으면 되겠죠. 라인 툴 선택하시고 이렇게 하면 될 겁니다. 자, 다시 지우개 툴 선택하시고 이 부분은 지워도 되겠죠. 지워주시고 자, 안에 있는 이 부분도 필요가 없죠. 지우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웠더니 이 선이 전부 다 끊겨 있어 가지고 다 끊겨 있죠. 그래서 지우개 툴로 지우려면 지울 게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자, 이거 간단하게 지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설명드리죠.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자, 지우개 툴 선택하시고 최대한 확대를 합니다. 안쪽에 있는 원과 바깥쪽에 있는 원이 만나는 지점이 있죠. 이 부분만 지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지웠죠. 자, 그러면은 안에 있는 원은 공중에 붕 떠 있는 상태가 되죠. 이 상태에서 마우스로 얘를 3번 연속 클릭을 합니다. 트리플 클릭이죠. 자, 그러면은 이 원만 다 선택이 되죠. 이 상태에서 딜리트 키로 지워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한 번에 지울 수가 있겠죠. 자, 이 아크는 크기가 R33인데 크기에 비해서 세그먼트 숫자가 작죠. 그래서 많이 각져 보입니다. 얘만 선택을 해서 속성에서 조절을 좀 하죠. 16이니까 32로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많이 부드러워졌죠. 연결도 깨끗하게 잘 되어 있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아까 안쪽에 있는 아크를 지울 때 다 끊어져 있었죠. 그 말은 바깥쪽에 있는 이 부분도 끊어져 있을 확률이 높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선택을 해서 보면은 역시나 다 끊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이 상태로 우리가 나중에 푸시풀로 뽑아내면은 이 끊어진 부분 때문에 선이 다 표시가 되겠죠. 물론 뭐 그렇게 해도 우리 작업 결과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은 눈에 볼 때 좀 거슬리니까 이 상태에서 미리 웰드를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선택을 하면은 이 아크 부분만 선택이 되죠. 이 상태에서
우리 전에 한번 설치했죠. 웰더. 자, 얘를 클릭을 해서 전체를 한 개의 아크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깨끗하게 작업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작업할 부분은 이 부분이죠. 자, 여기는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은 스케치업에서 엑스레이로 보는 것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뒤쪽으로 이렇게 생긴 도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라이터 부분을 보시면은 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나중에 우리가 푸시풀로 뽑아내야 되니까 이 부분도 미리 스케치를 해야 되겠죠. 자, 이 부분은 원의 중심점에서 19mm 높이에 이 부분이 있죠. 자, 그리고 얘는 지금 5mm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바깥쪽에 있는 아크를 옵셋 툴로 뽑아내면 되겠죠. 자, 이 아크를 옵셋 툴로 5mm 뽑아내겠습니다. 이쪽 방향으로 5mm. 그리고 자, 아래쪽은 원의 중심에서 19mm죠. 줄자 툴 선택하시고 자, 여기서 19mm. 이 부분에 라인을 그어주면 되겠죠. 자, 여기가 아크에 연결되는 직선이죠. 그래서 이럴 때는 스냅점을 정확하게 주기 위해서 확대를 해서 정확하게 스냅을 줘야 되는데, 자, 그냥 하면은 이 아크의 엣지 부분에 스냅이 잡힐 수가 있죠. 그래서 확대를 최대한 해서 작업해야 되는데, 확대하지 않고 작업하시려면은 지금 우리가 가이드를 만들어 놨죠. 그래서 라인 툴을 가지고 이 가이드 위에서 그냥 이렇게 그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정확하게 이 부분에 스냅이 잡히겠죠. 자, 이렇게 하고 필요 없는 부분은 지워 주시면 되겠죠. 자, 지우개 툴 선택하시고 이런 부분은 지우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필요한 부분만 스케치가 다 됐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그려야죠. 자, 이 부분은 여기를 보시면은 뚫어내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뚫어내는 부분은 항상 스케치의 제일 마지막에 작업을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모델링 작업 순서에 대해서 잠시 언급한 적이 있죠. 모델링 작업 순서는 첫 번째로 원이나 사각형을 이용해서 도형의 외형을 먼저 잡아주고, 두 번째로 아크나 챔버 작업을 통해서 도형의 모양을 다듬어 나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처럼 뚫리는 부분이 있죠. 자, 이런 뚫리는 부분들은 제일 마지막에 작업을 합니다. 자, 그 이유가 이런 뚫리는 부분들을 미리 작업해 놓게 되면은 다른 작업할 때 뚫어놓은 부분이 다시 메꿔질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다시 뚫어야 됩니다. 또 다른 이유는 다른 작업과 연결이 되면서 선이 겹치거나 하면서 작업이 잘못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뚫리는 부분은 항상 제일 마지막에 작업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 지름이 6mm니까 반지름 3mm죠. 서클 선택하시고 3mm. 자, 이렇게 하고 선택해서 뚫어내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스케치는 다 되었습니다. 이제 이 모양을 이런 식으로 뽑아내면 되겠죠. 자, 이 모양을 잘 보시면은 중간에 기준선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이 똑같은 모양이죠. 좌우 동형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모양은 제가 지난 시간에 한쪽만 작업을 해서 나머지는 복사를 해서 완성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이 부분 폭이 16mm죠. 그러면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8mm를 뽑아내면 될 겁니다. 자, 살짝 돌려서 면이 두 개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우리는 푸시풀 작업할 때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작업합니다. 자, 컨트롤 키 눌러서 이쪽으로 8mm, 그리고 이쪽은 더블 클릭.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안쪽이 8mm니까 4mm 들어가야 되죠. 자, 살짝 돌려서 이 부분을 안쪽으로 4mm 밀어 넣겠습니다. 4mm. 자, 이렇게 하면은 반이 만들어졌죠. 자, 그런데 작업을 하고 보니까 이 부분에 면이 뒤집힌 부분이 보입니다. 자, 이 부분을 클릭을 해도 뒤집힌 부분만 선택할 수가 없죠. 면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서 이 부분만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바로잡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자, 첫 번째 방법은 이 전체를 그룹으로 만들어서 여기 있는 솔리드 인스펙터 툴을 이용해서 검사를 하고 바로잡는 방법이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뷰 메뉴에서 히든 지오메트리를 봅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경계가 다 표시가 되죠. 자, 이 부분을 다 선택을 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해서 리버스 페이스. 자, 이렇게 바로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히든 지오메트리는 다시 숨겨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우리는 어차피 얘를 그룹으로 만들어서 두 개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작업존으로 돌아가서 전체를 선택을 하시고 메이크 그룹 하시고요. 자, 체크를 해보죠. 자, 체크를 했더니 인터널 페이스가 17개, 리버즈 페이스가 9개가 나옵니다. 자, 리버즈 페이스는 이거죠. 이게 9개라는 뜻인데 인터널 페이스는 17개면 너무 많죠. 우리가 처음에 면 2개를 각각 분리해서 뽑아냈죠. 그러면 2개가 나와야 되는데 17개. 자, 그 이유가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이 아크 부분 있죠. 아크 부분의 각 세그먼트마다 전부 다 면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17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은 픽스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 부분도 픽스. 자, 깨끗하게 잘 됐죠. 체크해 보겠습니다. 솔리드 잘 되어 있죠. 자, 여기까지 해서 반이 완성이 되었죠. 자, 이제 이 부분을 미러 툴을 이용해서 나머지 한 개를 더 복사를 하겠습니다. 자, 그룹을 선택을 하시고 미러 툴 클릭, 컨트롤 키 눌러야죠. 그리고 원점을 잡고 드래그.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을 했습니다. 잘 됐죠. 자, 이제 가이드는 다 지우겠습니다. 에디트 메뉴에서 딜리트 가이드. 그리고 이 두 개를 한 개로 합쳐야죠. 전체 선택하시고 솔리드 툴에 아우터 셀 클릭. 자, 이렇게 해서 한 개로 만들었죠. 잘 됐습니다. 그렇죠. 자, 체크해 보겠습니다. 솔리드 잘 되어 있죠. 자, 이렇게 해서 1번 파츠는 작업이 잘 됐죠. 자, 얘는 잠시 숨겨 주시고요. 이제 2번 파츠 작업을 해야죠. 자, 2번 파츠는 이런 식으로 어셈블이 돼야 되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요거 작업할 때처럼 이 부분을 프론트로 놓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프론트로 보시고요. 줄자 툴을 이용해서 가이드를 다시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원통인데 원이죠. 그런데 치수가 A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B죠. 자, A와 B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작업자가 임의로 정하게 되어 있고 기준 치수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mm를 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자, A 부분이 이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이 부분은 지름이 6mm입니다. 그럼 안에 들어가서 원활하게 움직이려면은 우리는 지름을 5mm로 주면 되겠죠. 자, 그럼 반지름이 2.5mm죠. 서클 선택하시고, 자, 2.5mm니까 사이드 개수 48개 하면은 오류가 날 거예요. 일단 해보죠. 자, 선택하시고 2.5mm. 오류가 났습니다. 이때 확인 클릭하면은 기본 세그먼트로 지가 만들어줄 겁니다. 만들어졌죠. 아마 얘는 24개로 만들어졌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바깥쪽의 아크는 R5죠. 자, 얘는 48개로 작업하죠. 그리고 R5니까 5mm.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사각형이죠. 15mm입니다. 자, 그러면 가이드를 하나 만들죠. 여기서 15mm. 그리고 자, 이 부분은 10mm니까 5mm씩 보면 되겠죠. 5mm. 이쪽도 5mm. 자, 여기에 사각형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사각형이죠. 4mm입니다. 그래서 줄자 툴로 여기서 4mm. 자, 이 부분은 R4니까 위쪽으로 4mm, 아래쪽으로 4mm. 그렇게 하면 되겠죠. 위쪽으로 4mm, 아래쪽으로 4mm. 자, 여기도 사각형을 하나 그려주죠. 자, 그리고 이 부분은 R4 아크죠. 아크 툴 선택하시고, 이건 그냥 3mm니까 바로 그리면 맞을 겁니다.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자, 얘는 뭐 체크 하나 안 하나 3mm 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확인해 보죠. R4 맞죠? 자, 이 부분 아크만 세그먼트를 좀 늘리겠습니다. 24개로 하죠. 이렇게 해서 작업은 다 됐죠. 이제 필요 없는 부분만 지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우개 툴 선택하시고 이 부분 필요 없죠.
그리고 여기도 필요 없고 여기도 필요가 없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 면 1개, 면 2개, 면 3개 맞죠? 자, 이 원통 부분은 16mm죠. 그러면 8mm씩 뽑아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푸시풀 선택하시고 컨트롤 키 눌러서 이쪽으로 8mm, 그리고 반대쪽으로도 8mm죠. 더블 클릭. 자, 그 다음에 가운데 이 부분은 이게 B입니다. B. 자, B라는 말은 이 안에 들어가는 부분이죠. 그래서 얘가 8mm니까 우리는 1mm 작게 해야죠. 자, 7mm라고 보시고 3.5mm씩 뽑아내면 되겠죠. 자, 이쪽으로 3.5mm, 그리고 반대쪽도 3.5mm. 자, 그 다음에 앞에 이 부분은 이거죠. 얘가 6mm니까 3mm씩 뽑아내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푸시볼 선택하시고 3mm, 그리고 이쪽도 3mm. 자, 이렇게 해서 작업이 끝이 났죠. 필요 없는 가이드는 다 지우겠습니다. 에디트 메뉴에서 딜리트 가이드. 자, 전체를 선택하고 그룹으로 만들어서 체크해 보죠. 인터널 페이스만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픽서. 자, 그리고 체크를 해보죠. 솔리드 잘 돼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작업은 다 끝이 났는데 이런 부분들에 필요 없는 라인이 많이 보이죠. 자, 그냥 놔두셔도 상관이 없는데 일단 보기에 거슬리니까 얘들도 한꺼번에 정리를 하죠. 일단 얘가 그룹이죠. 자, 그룹 위에서 이미지 도형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그려주시고 얘를 푸시풀로 뽑아내죠. 적당히 뽑아주시고, 자, 이 부분만 다시 그룹으로 만듭니다. 메이크 그룹. 그리고 자, 얘와 얘를 하나로 합치겠습니다. 아우터셀을 이용해서 하나로 합치죠. 자, 합쳐지는 순간에 필요 없던 라인들이 다 지워졌죠. 그리고 그룹 안으로 들어가서 이 부분만 선택해서 지우겠습니다. 자, 지워주시면은 깨끗하게 작업이 되었죠. 체크해 보겠습니다. 솔리드 잘 되어 있죠. 자, 제가 필요 없는 라인이라고 해서 눈에 거슬린다고 다 지웠지만은 사실 이 작업은 진짜 필요 없는 작업입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3D 프린터로 출력하기 위해서는 나중에 이 도형을 STL 파일로 만들어야죠. STL 파일 자체가 폴리곤 메시 타입의 파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웠던 라인뿐만 아니라 다른 라인들도 다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자, 이런 부분에 사각형이죠. 자, 사각형의 면을 만들기 위해서는 삼각형으로 쪼개줘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마 STL 파일 열어보시면은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삼각형으로 쪼개져서 다 라인이 그어져 있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뭐 필요 없는 라인이라고 해서 지우는 거는 진짜 쓸데없는 작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2번 파츠도 작업이 다 끝났죠.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숨겨뒀던 1번 파츠를 불러와야 되겠죠. 자, 에디트 메뉴에서 어나이드. 자,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정확하게 제 위치에 어셈블이 되어 있죠. 자, 우리가 이 위치에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딱 맞아야 됩니다. 자, 이 간격이 정확하게 맞는지 그것도 확인해 보죠. 프론트로 보시고,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0.5mm, 이 부분도 0.5mm가 나와야 되겠죠. 줄자 툴 선택하시고, 자, 0.5mm 맞죠. 그리고 이 부분도 0.5mm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도 확인해 봐야죠. 자, 여기는 가이드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 가이드를 만들어서 복사를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 더블 클릭해서 가이드 만들어 주시고 얘를 무브 툴로 복사를 하죠. 자, 축을 고정을 하고 여기에 찍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가이드를 만들었는데 이 가이드 간격도 0.5mm가 나와야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0.5mm 정확하게 맞죠. 자, 이렇게 해서 작업은 다 끝이 났죠. 자, 마지막 하나 남은 게 이 부분 각인을 해야죠. 자, 비번호를 우리가 부여받은 게 없으니까 여기는 도면번호 03번 각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드는 다시 지우겠습니다. 지워주시고, 자, 3D 텍스트 선택하시고 03. 자, 나머지 부분은 디폴트로 놔두겠습니다. 폼은 채우면 안 되고요. 글자 크기는 8mm로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 갖다 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이 부분이 그룹이고 얘는 컴포넌트죠. 자, 얘를 붙게 하기 위해서 풀어줘야 되는데 두 개를 다 선택하고 익스플로드 하면 안 될 겁니다. 한번 해보죠. 자, 풀었는데 여전히 안 붙었죠. 이럴 경우에는 얘를 다 선택하고 인터섹트 페이스를 해도 안 될 겁니다. 오류가 뜨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뒤에 그룹부터 먼저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컴포넌트를 풀어줍니다. 자, 그룹 선택하고 익스플로드, 그 다음에 컴포넌트 선택하고 익스플로드. 자, 이렇게 해야지 붙게 되겠죠. 자, 얘는 여전히 안 붙었죠. 여기는 뭐 그냥 인터섹트 베이스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라인 툴로 이 부분에 라인을 하나 그어보죠. 자, 이렇게 하면은 붙게 되겠죠. 자, 이 부분은 웰드가 안 돼 있는데 이번에는 그냥 작업하겠습니다. 우리가 1mm 집어였죠. 선택하시고 푸시풀로 안쪽으로 1mm, 그리고 여기는 더블 클릭. 자, 이렇게 작업이 다 됐죠. 자,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라인이 표시되는 게 싫으면은 웰드에서 작업하면 되죠. 하나만 웰드 해볼까요? 자, 이 부분만 웰드 해보겠습니다. 선택하시고, 자, 여기는 이렇게 선택해야 되겠죠. 웰드. 자, 여기는 안 됐다, 그죠? 선택하고, 여기도 웰드. 이렇게 하면은 한 개씩 다 선택이 되죠. 자, 이렇게 하면은 선이 없이 깨끗하게 작업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모델링 작업이 모두 끝이 났죠. 얘가 만약에 3D 프린터로 우리가 출력을 한다면은 아마 이런 식으로 움직일 겁니다. 한번 보죠. 자, 이렇게 안에서 움직여야 되겠죠. 자, 이번 시간은 뭐 설명할 게 별로 없다 보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좀 작게 걸렸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